간호조무사 성인간호 기출중심 요청 강의. 오늘은 네 번째 시간 간, 담관 및 췌장 질환입니다. 간의 구조부터 볼게요. 간은 큰 우엽과 왼쪽에 좌엽, 그리고 아래에 작은 네모엽, 그리고 꼬리 부분 해가지고 4개의 엽으로 나눠져 있고요. 크게 이제 나누면 그냥 우엽과 오른쪽에 있는 우엽과 라이트, 오른쪽에 우엽과 왼쪽에 레프트, 좌엽으로 나뉜다. 그래서 우엽이 더 크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간의 특징, 우엽과 좌엽으로 나뉘고 우엽이 더 크다. 그리고 간의 위치는 어디다? 우상복부다. 이렇게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인체의 가장 큰 기관이고 우상복부, 오른쪽에 위쪽이죠. 그래서 우상복부에 위치한다.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게 어디예요? 간이라는 거예요. 네, 간의 기능입니다. 간의 기능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죠. 그래서 이걸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포인트만 잡아가지고 중요한 것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대사 기능이 있죠, 먼저. 네, 대사 기능,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스테로이드, 호르몬 이런 대사 활동에 관여를 한다라는 얘기예요. 탄수화물에 이제 간에서 글리코겐이 합성되고 저장되고 이렇게 그러면서 지방 대사에 관여되는 것은 지방을 글리세롤가 지방산으로 분해해서 이런 대사 기능. 단백질의 우리 대사가 돼서 그 노폐물이 암모니아인데 이 암모니아가 결국은 간에서 요소로 전환되잖아요. 그러면서 배설이 되거든요. 스테로이드제, 호르몬제제, 에스트로겐이나 테스토스테론, 이런 프로게스테론, 이런 호르몬제제, 이런 것들에 대한 대사 활동도 결국은 간에서 형성돼가지고 소변으로 배설되거나 담즙으로 또 배설되거나 이런 여러 가지 대사 기능이 있다라는 얘기죠. 조혈 기능은요? 이게 조혈 기능은 태생기가 언제? 엄마 뱃속에 있을 때에만. 그때만 조혈 기능이 있고 태어나면은 이제 항빈혈인자를 생성해가지고 그 골수를 자극합니다. 그래서 골수에서 하는 역할이 뭐예요? 적혈구를 생성하죠. 적혈구의 성숙을 도와준다라는 얘기입니다. 조혈이 뭐예요? 조혈. 피를 만들어낸다는 얘기죠. 그래서 태생기에만 이 조혈작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좀 특이하죠. 그래서 이걸 좀 알고 계셔야 돼요. 태생기에만 있는 게 뭐야? 간의 조혈 기능이다. 알고 계셔야 되고, 해독 기능은 다 알죠. 모든 물질이 다 간에서 해독이 되잖아요. 분비 기능은 뭡니까? 간세포에서 담즙을 생성해가지고 이걸 소화관 내로 분비하지요. 담즙을 생산해서 우리 십이지장으로 분비를 하면서 그게 지방 소화를 합니다. 그 지방 소화의 역할을 하는 게 뭐예요? 담즙입니다. 담즙. 이렇게 담즙을 직접적으로 물어보기도 하기 때문에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간에서 생성되면서 자세히 얘기하면 간세포 이렇게 나오겠지만 간에서 생성되면서 지방 소화의 역할을 하는 것이 뭐다? 담즙이라는 얘기입니다. 담즙. 배설 기능도 있습니다. 이런 빌리루빈 같은 노폐물 같은 게 다 간에서 배설된다라는 얘기죠. 맥관 기능, 혈관 덩어리라는 얘기죠. 혈관을 저장한다. 그리고 어떤 저장 기능이 있어요? 비타민 B12, D, 비타민 A, 그리고 철분을 저장합니다. 철분은 이제 페리틴 형태로 해가지고 저장한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기능이 참 많은데 복잡하지요.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조혈 기능이나 또 분비 기능 이런 것들을 꼭 알고 계셔야 된다. 간 질환자는 혈액 응고 시간이 길어집니다. 왜냐? 우리 혈액 응고인자에 여러 가지가 있죠. 섬유소원이나 프로트롬빈, 칼슘, 비타민 K, 여러 가지 등등이 있는데 이 비타민 K의 흡수를 또 우리가 간에서 분비되는 담즙의 양에 따라서 이게 또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프로트롬빈이 트롬빈으로 전환되는 이런 비타민 K에 하는 역할이 결국은 이 양이 담즙산염의 그 양에 따라 또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간은 혈액 응고에도 참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간에 이제 이런 기능들이 안 돼 버리면, 간 질환이 있어서 이런 기능들이 안 돼 버리면 혈액 응고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지요. 비타민 K의 흡수는 담즙산염의 양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간 질환의 이제 증상입니다.
간질환의 증상 볼게요. 간질환의 증상 대표적으로 이제 황달이 있고요. 쫀디스. 그다음에 간성 혼수라고 헤파티코마라고 있습니다. 네, 이 두 가지 정도만 크게 증상을 볼 건데 황달의 정의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네, 담즙 색소의 농도가 어떻게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피부나 점막이 노랗게 물드는 거 이걸 뭐라 그래요? 쫀디스, 황달이라고 합니다. 간 나쁜 사람들 왜 보면은 눈 흰자가 그죠? 안구 흰자가 노란색이잖아요. 그리고 피부 색깔도 보면은 약간 노래요. 네, 피부 색깔도. 그리고 소변도 갈색, 약간 짙은 갈색. 노랗다 못해 약간 짙은 갈색의 황갈색의 소변 색깔이. 그러면서 대변도 이렇게 색깔이 점토색의 대변 색깔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황달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간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소양증의 간호도 우리가 간호중재도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죠. 피부에 이런 담즙 색소가 이제 축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소양증도 옵니다. 그래서 도움이 되는 목욕법이 전분가루를 섞어가지고 목욕을 해주는 거. 전분가루를 전분 목욕, 그리고 미온수 목욕, 미온수 침상 목욕, 뭐 이런 미온수 목욕이 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방 온도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서늘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손톱을 짧게 잘라놔야겠죠. 막 긁으니까. 그리고 면 제품의 옷을 착용해야 되겠죠. 당연히 면 제품의 침구류, 그리고 침구류를 구겨지지 않게 잘 이렇게 깔아주고, 그죠? 그리고 항히스타민제가 대표적인 가려움증에 쓰는 피부과 약입니다. 그죠? 그래서 항히스타민 제제를 투여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양증 간호중재는 이 황달, 뭐 간질환 관련돼서 나올 수도 있지만 이거 아니고도 소양증 간호가 우리 기본 간호나 성인 간호에서 잘 등장합니다. 그래서 소양증이라는 단어는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이 소양증이라는 단어의 정의 혹시 아시나요? 긁고 싶은 뭐예요? 불유쾌한 감각. 그걸 소양증이라고 얘기하죠. 소양증. 간호중재 알고 계셔야 되고, 자 이제 간성 혼수. 간이 안 좋아져서 혼수에 빠지는 겁니다. 이게 혼수라는 글자에만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 이게 뇌졸중? 뭐 이렇게 뇌질환? 뭐 이렇게 관련을 짓게 되거든요. 그러면 시험에 틀리게 됩니다. 그게 아니라 간 때문에 간성 혼수에 빠지는 겁니다. 간 때문에 의해서 혼수에 빠지는 거예요. 간성 혼수 꼭 알고 계셔야 되고, 이거는 결국은 혈중의 암모니아 수치가 증가하기 때문에 오는 증상입니다. 변비가 있거나 또는 단백질을 과도하게 섭취했거나 위장관 출혈이 있을 때는 이 간성 혼수의 증상이 더 심해집니다. 조심해야 되겠죠. 변비, 단백질 섭취 이런 거 위장관 출혈을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간성 혼수가 있을 때에는 혈중 암모니아 수치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단백질을 제한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하죠. 저단백식이 해라. 간질환이 있다고 해서 다 저단백식이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간성 혼수가 온 경우에 혈중 암모니아 수치가 높은 경우에는 단백질을 제한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간성 혼수가 왔을 때 증상은 뭐 혼수 상태, 착란증, 경련, 현기증, 그리고 체온이 올라가죠. 왜? 감염에 의해서도 이 간성 혼수가 올 수 있거든요. 간질환이. 그래서 뭐 체온도 올라갑니다. 그리고 황달. 간질환이 있을 때 황달 대표적이죠. 그리고 복수도 차기도 합니다. 이렇게 황달이 오고 복수가 차고 이러면 간성 혼수가 심하게 또 옵니다. 우리 그 혈중의 암모니아 수치는 왜 간질환이 오면은 이 혈중 암모니아 수치가 증가하느냐? 우리 단백질 대사의 노폐물이 결국은 암모니아거든요. 근데 이 암모니아가 간에서 그 요소로 변환되면서 배출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간질환이 있으면 이게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쌓이면서 노폐물들이 배출이 안 되니까 혈중의 암모니아 수치가 증가하게 되면서 이런 증상들이 온다라는 거예요. 간성 혼수에 빠지게 된다. 꼭 알고 계셔야 돼요. 네. 췌장 봅니다. 췌장 참 중요한 기관이죠. 이게 좀 특이하거든요. 췌장은 복합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복합적으로 두 가지의 일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소화기관이면서 내분비기관의 역할도 한다. 참 특이하죠. 그래서 시험에 잘 물어봐요. 췌장이 그렇게 물어봅니다. 소화기관이면서 내분비기관의 역할을 하는 곳은 어디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럼 어디예요? 췌장이라는 얘기입니다. 먼저 소화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보면 이제 췌장액이 이제 하루에도 한 1200cc 이상 1200에서 1300cc 정도의 췌장액이 매일 이제 생성이 되는데 그 이제 세 가지의 주요 소화 효소들을 생성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주요 소화 효소들이 하는 역할
아밀라제와 리파제, 트립신 이 세 가지의 주요 소화 효소들을 분비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밀라제는 탄수화물을 분해하고요. 리파제는 지방을, 그리고 트립신은 단백질을 분해한다는 얘기입니다. 더 자세하게 아밀라제는 탄수화물을 당성분 글루코즈로, 지방은 지방산과 글리세롤로, 단백질은 큰 단백질에서 작은 단백질로, 뭐 이렇게 폴리펩티드에서 펩티드로 분해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건 그렇게 물어보죠. 탄수화물의 분해 효소, 소화효소는,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소화효소는 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뭐예요? 아밀라제고요. 지방의 이제 분해 효소, 분해를 도와주는 소화효소는 이러면 리파제, 단백질을 분해하는 소화효소는 트립신. 이렇게 시험에 나오니까요. 꼭 알고 가셔야 되는, 앞자만 따서라도 꼭 외우셔야 돼요. 타나, 지리, 뭐 지리국 좋아하시나요? 맑은 지리국? 지리, 단트 이렇게 다 앞글자만 따서라도 꼭 외우고 들어가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소화기관으로서의 역할과 내분비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내분비 기관으로서의 역할은 여기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랑게르한스섬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있는데 어떤 거? 알파세포에서 분비되는 글루카곤과 베타세포에서 분비되는 인슐린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알파세포, 베타세포 뭐 그걸 자세하게 외울 필요가 없고 랑게르한섬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두 가지가 있는데 혈당을 저하시키는, 혈당을 떨어뜨리는 호르몬이 인슐린이고 혈당을 높이는 것이 글루카곤이구나. 이렇게만 외우셔도 됩니다. 이거는 근데 꼭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얘기죠. 혈당을 떨어뜨리는 게 인슐린, 혈당을 올리는 게 글루카곤이다. 이렇게 꼭 정리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간 관련된 이제 질환을 좀 이제 볼 건데요. 우리 많이 알고 있는 A형 간염과 B형 간염이 있습니다. A형도 B형도 아닌 건 C형 간염이라고 하는데, 물론 간염을 분리했을 때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유전자 변이를 일으키는 그 간염들이 종류가 많죠. 근데 우리가 시험적으로는 이렇게 A형 간염과 B형 간염 정도만 비교하시면 됩니다. 오지선다이기 때문에 뭐 다른 간염들이 또 이제 섞여서 나오긴 합니다. 그래도 답으로 고르는 건 우리가 A형 간염 아니면 B형 간염일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집중하셔서 공부는 하시면 됩니다. A형 간염은 우리가 같은 말로 뭐라 그래요? 전염성 간염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전염성 간염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A형 간염을 물어보는 거구나, 이렇게 알고 시험을 푸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시험에 A형 간염의 뭐 이렇게 특징이 쭉 나오는 게 아니라 전염성 간염의 특징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염성 간염은 A형 간염을 물어보는 거다. 그럼 혈청성 간염이라고 나오면 B형 간염을 물어보는 거구나, 이렇게 알고 문제를 푸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비교를 좀 해볼게요. A형 간염은 잠복기가 B형 간염보다는 좀 짧지요. 15일에서 45일, 평균 한 달 내외로 잠복기가 있고요. A형 간염은 이미 잠복기 때 대변으로 다 그 배설물에 이미 그 균들이 같이 나온다고, 바이러스들이 같이 나온다고 합니다. B형 간염은 40에서 180일 뭐 이렇게 나왔는데 평균 2에서 4개월 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잠복기가 더 길지요. B형 간염이. 잠복기를 뭐 이렇게 막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A형 간염보다 B형 간염이 더 잠복기가 길구나, 2에서 4개월 이렇게 얘기한다. A형 간염은 한 달 전후로 얘기하고요. 경로가 이제 중요합니다. 전염 경로가. A형 간염은 더러운 대소변, 오염된 음식물, 그래서 예전에 더러운 물, 후진국에서 참 많았던 A형 간염입니다. 그리고 혈액으로 또는 타액, 그러니까 더러운 혈액이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타액, 침, 튀었을 때 그 식기 같은 거 구별해야 돼요. 그리고 대소변으로도 그 바이러스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B형 간염은 수혈했을 때 조심해야 되겠죠. 그리고 정액으로도, 그리고 성교할 때 조심하고, 주사기나 바늘이 찔리면 안 되고, 그죠? 체액이나 혈청 이런 것들로 우리가 B형 간염은 전염이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식기를, 이제 A형 간염은 예방을 식기를 구별해야 되겠죠. 그리고 음식을 같이 먹으면 안 됩니다. 국물 같은 거 같이 떠먹고 이러면 안 되겠죠. 항상 구별해서, 그리고 대소변 같은 거는 항상 소독하고 나서 버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B형 간염의 예방으로는 헌혈할 때 조심해야 되고, 또 성교할 때도 콘돔 사용해야 된다는 얘기고, 바늘이 찔리지 않도록 조심하고 예방접종 해야 됩니다. 면역력을 길러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을, 이거 중요하죠. 단도직입적으로 이걸 고르는 게 나왔었죠. HBS, 안티젠, 항원이 없고, 그 안티바디, 항체도 없다, 네가티브라는 얘기죠. 이때는 B형 간염 백신을 맞아야 된다는 얘기죠. B형 간염 백신 우리가
3번에 걸쳐서 맞죠. 그래서 이거 HBS 안티젠 또 안티바디가 어떻게 네가티브인 경우에 B형 간염 백신을 접종해야 된다. 이걸 꼭 알고 계셔야 돼요. C형 간염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오지선다기 때문에 뭐 섞여서 나올 수는 있지만 이걸 답으로 하는 문제가 나오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A형 간염과 B형 간염을 꼭 구별해서 전염 경로와 예방, 경로에 따른 예방법까지 꼭 알고 계셔야 된다. 벌써 자 마지막이네요. 자, 급성 간염, 만성 간염을 좀 볼게요. 자, 급성 간염을 진단할 때 간 기능 검사를 합니다. 이게 뭐예요? 피검사거든요. 피검사. AST, ALT 이런 항목을 간 기능 검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전에 저 일할 때만 해도 GOT, GPT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즘은 AST, ALT 항목 검사 이름이 바뀌었죠. 이게 간 기능, 간 수치 검사구나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B형 간염에 항원항체가 있는지 없는지 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급성 간염 진단을 이렇게 하고 이 간염의 급성기, 회복기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치료를 할 거냐. 일단 안정을 취해줘야 되겠죠. 대사성 질환이기 때문에 절대 안정을 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수분 섭취를 강조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저지방의 당질 중심의 지방은 제한하고 당질, 탄수화물, 당질 중심으로 소화가 잘 되는 식품을 섭취한다라는 얘기입니다. 회복기에 간이 빨리 회복해야 되니까 잘 먹어야 되겠죠. 회복에 좋은 게 비타민이죠. 그래서 비타민 B 복합체 많이 먹어주고 당질, 탄수화물 잘 먹고 그다음 단백질도 잘 먹어서 회복에 도와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간 질환자여도 회복기에는 이렇게 간의 회복을 도와주는 단백질을 잘 먹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자, 이 급성 간질환 환자의 식이요법, 뭐 간질환자의 식이요법에 대해서 참 잘 나옵니다. 간질환자의 식이요법. 간질환자 식이요법, 단백질을 잘 먹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고비타민, 그 다음에 지방은 제한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탄수화물, 그 다음에 나트륨도 좀 제한해야 되겠죠. 그래서 고단백에 고비타민에 고탄수화물 식이를 하고 지방과 나트륨은 제한한다. 이 시기를 고르는 문제가 꼭 나옵니다. 나왔었어요. 꼭 알고 계셔야 돼요. 만성 간염. 네, 만성으로 되면 이게 이제 급성 B형 간염을 치료하지 잘 않았을 때에 그죠? 안티젠의 그 보균자를 가지고 만성화되면 이게 결국은 또 나중에 또 암으로 발전될 수도 있죠. 만성 간염, 일단 간이 지금 안 좋기 때문에 이렇게 간에 안 좋은 거는 안 해야겠죠. 독성이 강한 거, 아스피린이나 아세트아미노핀 같은 이 진통제, 진정제 뭐 이런 계열은 사용하지 않는다. 간질환 환자니까 만성 간염에 치료할 때 이런 진통제는 이미 손상되어 있는 간을 더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진통제 투여할 때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간 경화증이죠. 간 경화. 딱딱해진다. 간세포에 퇴행성 변화가 일어나서 그 조직들이 지방에 침윤이 되고 굳어지면서 비후된 상태. 간 경화라고 얘기합니다. 복수가 차겠죠. 복수천자 하는데 복수천자 어떻게 해요? 상체를 좀 세워야 되죠. 반자위를 취해줍니다. 그러면서 복수천자를 해서 복수를 제거해줍니다. 우리 복수천자 금식해야 되나요? 복수천자 금식 안 돼 있다고 복수 빨리 안 빼주면 환자 금방 컨디션 쭉쭉쭉 나빠지죠. 금식이 필요 없습니다. 조심해야 되죠. 자, 복수천자. 그 다음에 우리 지금 간에 식이 어떻게 합니다? 간의 회복을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고단백의 고탄수화물, 저염의 저지방식이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암모니아 수치가 높았을 때만 단백질을 제한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문장 이해되시죠? 부종이 있을 때는요. 원래 우리가 간질환 환자들은 수분 섭취를 강조를 하거든요. 대사 활동을 위해서. 그런데 이제 부종이 있다면, 부어 있다면 수분 섭취도 좀 제한하면서 부어 있기 때문에 복수 차고 막 이러면 이뇨제를 투여해서 물기를, 수분을 빼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많이 가렵겠죠? 소양증에 대한 간호중재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피부과 약, 항히스타민 제제 투여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간경화증이 있을 때 간호중재 좀 알고 계시고요. 담석증이네요. 담석증. 이거는 이제 통증이 아주 심합니다. 그래서 이걸 담즙성 산통이라고도 얘기하고 담도산통이라고도 얘기하고
담관이 폐쇄되면서 산통, 아주 극심한 통증이죠. 그 상복부 쪽에서 상복부 쪽에서 시작돼가지고 오른쪽으로 이게 오른쪽 견갑골 쪽으로 방사될 정도 방사통까지 있는 오심부터 전신 증상을 동반하는 아주 통증이 심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돌멩이가 생기는 거죠. 돌멩이가 그게 생기면서 담관 통로 부분을 막아가지고 폐쇄되면서 통증을 일으키는 거죠. 엄청 아프다고 그러죠. 일단 돌이 생길 만한 거는 조심해야 되겠죠. 뭐예요? 지방 섭취를 엄격하게 제한합니다. 그래서 담석증이 있는 환자들은 요것만 좀 보시면 됩니다. 여기 우리 간 담독의 췌장 쪽의 질환에서는 뭐 나온다면 한 문제 정도 나올 수 있는데 어디서 나오겠어요? 췌장 쪽에서. 췌장이 특이하잖아요. 췌장 쪽에서 나오거나 아니면 간 질환 환자의 식이요법이 좀 특이하잖아요. 보면은 아모니아 수치가 올라갔을 때만 단백질을 제한하고, 그리고 간이 이제 회복하고 있는 간질환 환자의 식이는 고단백에 고비타민에 이런 식이를 해야 된다라는 거. 이거 식이 좀 주의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